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메모하시죠. 그런데 메모를 엄청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왔어? 아니, 부장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진짜 그의 마음은 뭐였지? 얘를 생각하고 방점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사각사각 씀과 동시에 뇌에 각인이 됩니다. 메모를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이 기록학이라는 거는요, 뭐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위를 하면 기록으로 보통 남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남긴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내가 기록으로 남긴 것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이런 것을 하는 학문이에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하는데, 기록학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모아서 체계를 만든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기업, 단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글을 써가는데, 이런 데 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메모를 하고 살죠. 그런데 메모를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기록학의 원리를 적용한 제대로 된 메모를 하고 살아야겠죠. 단순히 메모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세포에 쌓아서 지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보내보면요,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메모하시죠. 그런데 메모를 엄청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메모 왜 하시죠? 메모의 효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10명 중에 9명은 걔를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좋은 답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메모의 효능의 제일 마지막 효능이에요. 또 왜 메모를 하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우리가 기한문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얘도 메모의 연장에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탄생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모의 효능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메모의 효능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제 강의를 지금 쭉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메모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수준의 요약을 한 그 순간 자기식으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효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사각하고 씀과 동시에요, 걔가 뇌에 각인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메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상사에게 지시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사가 불러요. 일을 시키려고 해요. 네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상사가 쭉 설명을 합니다. 짧게 핵심만 딱 집어서 지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사들 그렇게 하세요? 상사 위치에 계신 분들 제 얘기 오늘 들으시면 앞으로 지시할 때 제발 좀 짧게 하세요. 그런 상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상사는 계속 얘기하고 나는 앉아서 계속 속기사처럼 메모를 하고 있어요. 상사의 지시가 끝났어요. 업무 수첩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읽어보겠죠. 그런데 속기사처럼 쓰기 때문에 상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흐름의 이야기는 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뭐가 파악이 안 되냐면 쓰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사의 진짜 마음,
그 상사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는 데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한 상태에서 속기록을 하듯이 쓰신 거죠. 걔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읽어요. 쭉 읽으면 무슨 현상이 될까요? 상사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내가 써온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격차가 생기죠. 자기가 읽으면서 또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엉뚱하게 일을 해요. 그럼 상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일을 이렇게 왔어? 아니 부장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이제 상사가 얘기를 합니다. 무려 1시간을 지시를 했어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쭉 10분 듣다가 이제 그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 파악이 됐어. 그때 키워드로 몇 자 씁니다. 이번엔 한 5분 들여. 짧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핵심이 있는 것 같으네. 키워드. 키워드를 쓰다 보면 핵심 키워드로만 연결되니까 맥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서 자기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이었는데 진짜 그의 마음은 뭐였지? 얘를 생각하고 마지막 방점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진위, 그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따라서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지? 어떠세요? 두 번째의 메모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메모의 본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뇌에 각인시키고 자기가 더 명시화해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명시화,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네요.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메모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단어지만 두 개는 외워둡시다. explicit라는 단어하고 implicit라는 단어예요. ex는 아시죠? 밖으로. im은 안으로. 플리는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주름져 있는 형상, 이 주름져 있는 걸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요 형상을 플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뇌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쉽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요. 요런 얘기구나. implicit. 책을 읽다가 키워드로 몇 자 메모를 해. 듣고 이해한 것을 표출한 거니까 explicit 하는 행위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보면요. 책을 본다, 강의를 듣는다, 경험을 한다.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implicit 되는 상태죠. 그것을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린다. 그래서 요약한 것을 메모한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것이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예요. explicit. 명시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implicit와 explicit를 왔다 갔다 반복해 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도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특성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기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명시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하는 메모가 무엇인지 제가 조건 3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건 1,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 자, 책을 예를 들어볼게요. 한 2문단을 읽었어요. 이런 얘기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고 메모를 하는 것. 이게 조건 1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키워드만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요. 자기화, 자기식으로 메모하는 것. 이게 잘하는 메모의 3가지 조건이에요. 세 번째 부분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었어. 그 말한 사람 또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쓴 단어는 내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메모할 때는 나의 방식, 자기가 익숙한 키워드로 바꾸어주는 것도 자기화의 하나예요. 또 자기와의 두 번째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 메모를 하면 키워드를 쭉쭉 썼어요. 쏘로록 보니까 내가 익숙한 이야기 순하고는 조금 달라.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면 나는 세 번째 거를 제일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네 번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얘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화의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메모를 엄청 하고 싶어지셨을 거예요. 열심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너무 메모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잔뜩 메모해 놓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 놓을까? 제가 권하는 것은요, 메모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메모를 하되, 그러나 그 상태에서 메모를 다시 봐주는 것을 저는 권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주 토요일 4시 반이나 5시 정도부터 저녁 식사까지 기록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일주일 동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떠들시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각인이 돼 있으니까 한 단어만 보면 쭉 생각이 딸려오거든요. 요거를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의 시간에 제가 메모한 것을 재정리하는 것을 가끔 해줍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 메모한 것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메모한 것을 쭉 보시고요, 머릿속으로 재정리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들 많이 쓰시니까, 아, 교수님, 메모한 것을 내가 재정리하려고 할 때 노트북에 아량글 등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치는 거는 안 돼요? 또는 뭐 패드에다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건 뭐라고요? 보고 쓰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고 임플리시트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정리해보고,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그것이 노트북이 됐건 패드가 됐건 거기에다가 옮겼으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용한 그런 메모의 정리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메모 얘기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백 꾸러미의 메모 7,000여 쪽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 메모의 원천이 되는 메모는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7,000여 쪽이라는 얘기죠. 근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영역을 뛰어넘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인류에게 남긴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요컨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들이 메모를 통해서 걔가 융합해서 천재적 발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양의 메모를 하시면 생각의 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총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컵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물이 꽉 차서 넘어요. 양이 많아져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양질 전화라고 하는데, 메모와 생각의 양질 전화, 여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 금방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기록형 인간이 돼서 많은 메모를 남겨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빌어가지 않습니다.